우리 민족의 오랜 꿈이자 소원은 바로 통일입니다. 한민족이 나누어 있으면 인류의 뿌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천공 스승님은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고, 지난 7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침략 없이 평화롭게 발전할 수 있었어요. 이는 북한이 방패처럼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치 한 팀의 공격과 수비가 각자의 역할을 하듯이 말이죠. 2025년 가을, 한반도 앞에 실현 가능한 통일의 기회가 잠시 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이었어요. 전쟁이 아닌 분쟁이었기 때문에 합의로 충분히 멈출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합니다. 2024년 9월까지가 중요한 타이밍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소중한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뚜렷한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고, 전선은 장기화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분쟁이 전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재와 외교로 출구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지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은 끝을 알 수 없는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은 국가적 손실을 넘어 인류 전체의 미래를 갉아먹는 불합리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무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중재와 평화의 출구 전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축은 기업입니다. 국제정치는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총수가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 총수들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직접 외교적 역할을 한다면 국제정치의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로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제안하며 전쟁보다 힘을 갖추는 것이 먼저 이다라고 설득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제안을 환영하겠지만 푸틴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반문할 겁니다. 이때 나토 가입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받아야 하고, 이는 우크라이나에게 엄청난 선물과 명분이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푸틴에게도 이 내용을 전달하여 동의를 얻는 비밀스러운 물밑 작업이 진행되었어야 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전쟁을 멈추게 하는 나라로서 지혜로운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성공한다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세계 평화의 슈퍼히어로로 기억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은 한반도의 통일과도 직결됩니다. 그리고 만약 휴전이 성사된다면 휴전 선언문에는 인류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해요. 대한민국 기업들은 전쟁으로 무너진 도시 재건 사업에 참여해 새로운 도시를 세우고 첨단 기술을 설치하며 세계 균형을 잡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중재는 러시아의 체제 변화를 촉발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벗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한다면 이는 전 세계 공산주의의 종말을 알리는 역사적 대변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유럽의 균형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한반도의 미래와도 연결됩니다. 자연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지만 우리의 지혜로운 접근과 충분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가을에 통일은 어렵게 되었지만 기회는 다시 옵니다. 자연은 또 한 번 가능성을 줄 것이고, 1년 동안 우리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새로운 선택의 순간이 올 것이며 통일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통일의 주체가 반드시 대한민국일 필요는 없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과 손잡고 인류 평화를 위해 나아가자는 명분을 세운다면 김정은 위원장 역시 통일의 주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북한은 비굴하게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평화의 영웅으로서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멀리 있는 꿈이 아닙니다. 남과 북이 함께 인류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은 물론 세계의 역사적 사명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